6개월 정도 걸렸을 때 대략 뭐 순이익이 얼마 됐나요? 6개월 하고 나서 바로 순이익을 그때 공원이익 한 2억 정도. 월에 2억. 네, 맞아요. 야, 진짜. 아니 커머스를 아예 몰랐는데 시작해가지고 6개월 만에 순이익 2억, 공원이익 기준. 제일 소재 중에서도 제일 좋은 소재가 있잖아요. 네. 그 소재 하나로 매출 얼마 정도 내보셨나요? 둘 다 1억씩 집행해가지고 네. 각각 2.5억씩 나왔습니다. 뭐 영상 같은 거 하나에 광고비를 1억 써가지고 거기서 매출이 2억 5천씩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영상 2개로 매출이 5억 나온 거예요. 네. 와, 돈 복사네요. 그쵸. 그러면 오늘 뭔가 좀 이런 커머스에 뭔가 0부터 시작해가지고 1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근데 제 채널 보는 분들이 대부분 사업체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없는 분은 거의 없을 거고 거의 다 사업체가 있을 거고 특히나 요즘 이제 커머스들이 그 마케팅 DA를 많이 하잖아요. 디스플레이 그쵸. 애들을 뭐 예를 들면 뭐 영상 광고라든지 이미지 광고 이런 거 뜨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좀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처음에 시작하셨는지 뭔가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게 한 6개월 뒤까지 어떤 여정으로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지금 이제 어떤 일 하시는 분이죠? 저는 좀 잡다한 잡부처럼 좀 일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네. 커머스도 하나 하고 있고 네. 부동산도 하나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 관련된 일도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나요? 제가 사실 원래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처음에 이제 약간 그때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선배들을 보다 보니까 다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들어갔는데 제가 원하는 욕심만큼 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다른 일을 좀 찾아봐야겠다고 약간 원유파기처럼 원전을 찾을 때에는 여기도 땅 파보고 저기도 땅 파보고 하잖아요. 그렇게 네. 이런저런 일을 막 다 해봤어요. 그래서 막 그 좀 그 이사 청소 같은 것도 하고 배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네. 우연히 했는데 정말 잘 맞았던 게 부동산 경매였어요. 네. 그래서 경매로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느꼈던 아쉬움이 저는 막 돈이 많아서 경매했던 게 아니니까 자본소득으로 또 다시 베팅을 하고 또 자본소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큰 물건에서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큰 물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고 현금 흐름이 좋은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욕심이 나서 네. 시행을 했습니다. 아, 시행. 네, 건물 22년도에 짓는 거. 맞아요. 땅을 사서 지었는데 이제 시행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금융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땅 사가지고 이제 자본 얼마 정도 넣고 에코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출 받아가지고 그 대출로 이제 이자가 붙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9월까지 하면은 뭐 10억을 벌고 네. 근데 12월까지 가면은 손익분기점이 돼가지고 돈을 버는 게 없고 네. 그 이상 되면 마이너스 되고 하는 건데 하필 제가 땅 사고 시행하니까 금리가 확 오르고 전세계가 터져가지고 원래 시행하면은 네. 첫 번째가 분양한다예요. 네. 분양이 안 되면 두 번째가 임대 준다는데 네. 임대가 아예 안 나가는 거죠. 아, 얼마짜리였어요, 그 시행이? 저는 무서워서 원래는 그때만 해도 자기 자본 10% 해가지고 베팅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한 100억 정도 건물을 50억 정도 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좀 돈을 많이 잃고 얼마나 이러셨나요? 20억 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그때 한 6개월 동안 진짜 페인처럼 지냈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50억 에코티에서 20억이 사라진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 좀 6개월 동안 힘들어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네.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한 계란을 담았을 때 이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컨트롤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계산 잘하고 정말 땅 잘 높여만 샀어도 금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진짜 털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변수니까 네. 아 이렇게 한 바구니에 던지 말아야겠다라는 약간 공포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근데 이게 확신이 있었으니까 배팅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50억을.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차를 좋아해서 그때는 네. 이제 리스모란 자동차 사업도 안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네. 차 좋아해서 이제 차 모임에 나갔어요. 네. 그때 이제 가장 좋았던 차가 F8 스파이더가 키가 아. 5천씩 붙어 있었는데 네. 그거 타는 형들이 모아나 봤더니 다 시행이었어요. 아, 근데 그때가 몇 년도였죠? 21년도, 22년도. 그 부동산 돈 버는 사람 진짜 많을 때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래서 시행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그러니까 첫 했던 사업이 네. 경매였고 네. 그게 경매가 되게 잘 되다 보니까 제가 사업 천재인 줄 알았어요. 주위에 저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웬만큼 저보다 한 10살 많아도 제가 돈도 잘 벌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다가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오만했죠. 리스크에 대해서 네. 다 내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약간 뭐 해도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네. 약간 그럴 때.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난 다 해결 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거대한 시장의 흐름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네. 그때 좀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 이후로 무서워가지고 네. 이제 부동산은 그때 투자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유지랑 계속은 하고 있으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차를 좋아해가지고 리스모라는 사업을 만들었어요. 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차를 살 때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걸 이용해서 마진을 챙겨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네. 마진이 작지가 않아요. 몇천만 원대예요. 그게 짜증나서 제가 차 살 때 음. 그거를 없애려고 이제 좀 차 이것저것 타고 싶으니까 하다가 만든 사업체인데 네. 그때 이제 첫 고객이 왔어요. 동갑인 거예요. 첫 곡이. 네, 그때가 이제 23년도, 24년도쯤이었는데 네. 24년도 하반기 겨울이었어요. 동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차를 산다고 했을 때 네. 이제 차를 이제 포르쉐에서 911에 산다고 하니까 네. 동갑이 911 사나 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매출을 보니까 갑자기 200억. 200억. 동갑인데. 영업이익이 20억. 인데 그때 이제 20대 중반이었잖아요.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이제 우리 나이대 20대 중반의 나이대에서 월 순이익을 1억 이상으로 벌 수 있는 거는 불법이거나 금수저거나 연예인이거나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네 그런 거 아니면 말이 안 아, 된다라고 아. 생각을 했었는데 합법적으로 이런 카테고리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처음에 방황했었잖아요. 6개월 정도. 네. 그때 계속 봤어요. 다른 산업군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차를 좋아하고 차를 보통 리스로 많이 갖고 오니까 리스차를 찾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봤는데 이제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자본도 많이 필요한데 네. 사람들이 결국 저 혼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과 확실히 그 이너서클이 되게 중요해요. 아, 자기들끼리? 네, 그러니까 내가 학벌이 어디 나왔고 네. 누구의 후배고 어디서 경력을 쌓았고 몇 년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고 하는 그 이너서클이 있지 않으면 대화에 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겠다 싶었는데 네. 커머스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진짜 공평한 게임이에요. 아, 그러면 그 20억씩 벌었던 사람이 커머스였어요? 맞아요. 그때가 대표님 몇 살 때예요? 그때 저 27이었습니다. 27. 네. 그리고 나서 네. 근데 정말 이게 또 신기한 게 중고 집단이 참 중요한 게 그리고 나서 그 분이 괜찮으니까 네. 자기 지인들을 다 소개시켜줬는데 다 줄줄이로 커머스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 네. 한 분만 있었으면은 네. 저도 약간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약간 그분이 정말 사실 어딜 가든 상위 1%들은 다 돈을 잘 버니까 그죠? 그냥 그분이 상위 1%였겠다 싶었는데 물론 그분이 상위 1%는 맞아요. 네. 근데 그 상위 1%분을 다 소개시켜주니까 제 눈에는 잘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커머스로 돈 버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네. 그리고 20대에 다들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네. 다 만나서 수다를 떨고 내려보니까 기본적으로 막 엄청난 자본이 있거나 네. 그런 게 필요 없이 내가 정말 실력과 전략만 잘 되어 있으면은 네. 이길 수 있는 게임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커머스를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최근에도 그 사업자들 모임을 했는데 거기 한 이제 1년에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전부 다 1년에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인데 절반 이상이 커머스야. 맞아요. 졸라 많아. 저도 이제 리스모 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네. 가끔씩 연예인분도 오시고 유튜버분도 오시고 하시지만 한 80%가 커머스예요. 아, 근데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일단 커머스가 네. 가장 좋은 이유는 전제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네. 들어 반도체를 사업을 할 거다. 네. 반도체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반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커머스는 진입 장벽이 낮아요. 왜요? 일단은 오픈북 게임이고 오픈북 게임이어서 모든 네. 전략이 당연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내가 거기서 이제 A/B 테스트하면서 실행만 하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진입 자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얼마면 돼요? 한 브랜드 할 때 미니멈으로 쓰면 3천만 원이면 됩니다. 아, 3천만 원. 그 대표님도 그 처음 커머스 시작하실 때 3천만 원 정도로 시작했나요? 사실 저는 근데 1억 들고 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3천만 원인데 솔직해서 좋네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잖아요. 네, 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저라면 3천만 원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네.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광고 소재를 만들었어. 네. 태웠는데 효율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죠. 그쵸. 그걸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다 보니까 1억 들고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이 처음에 커머스 하셔가지고 한 1억 정도 들고 시작했을 때 좀 그래도 궤도에 올랐을 때 정도가 기간이 언제 정도였어요? 저는 진짜 아예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전에 했던 사업이 부동산이었고 네. 부동산에서 그나마 좋았던 거는 데이터 분석하는 거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부동산은 좀 더 좋은 게 시장에 데이터가 한국 부동산원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네. 그럼 어느 평수 어떤 물건이 얼마에 거래된지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데이터 분석만 하면 되니까 근데 부동산은 광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아예 필요 없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데이터만 맞으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광고의 광자도 몰랐는데 네. 이 광고를 보고 저는 사실 인터넷으로도 뭘 사지도 않거든요. 네. 저는 쓰던 브랜드만 저는 지금도 또 쓰는 로션이 네. 아이오페에서 쓰는 그 나온 브랜드인데 아이오페 언제 저거 로션이에요? 초4 때부터 그거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소비를 네.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올라오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좀 걸렸던 것 같아요. 6개월. 그 6개월 정도 걸렸을 때 대략 뭐 순이익이 얼마 됐나요? 처음에 저는 좀 빨랐던 편이어가지고 6개월 하고 나서 바로 순이익을 그때 공원이익 한 2억 정도. 월에 2억. 네, 맞아요. 야, 진짜. 아니 커머스를 아예 몰랐는데 시작해가지고 6개월 만에 순이익 2억. 공원이익 기준으로.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건비랑 이런 것들이 나가다 네, 보니까 저희 직원분들 이제 지금 한 10분 정도 계셔가지고 그거 네. 인건비 정도는 나갔었어요. 아, 그래도 억 단위 이상 네, 순이익으로. 그렇죠. 와. 아, 그러면 오늘 뭔가 좀 이런 커머스에 뭔가 0부터 시작해가지고 1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근데 제 채널 보는 분들이 대부분 사업체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없는 분은 거의 없을 거고 거의 다 사업체가 있을 거고 특히나 요즘 사실 커머스들이 그 마케팅 DA를 많이 하잖아요. 디스플레이 그쵸. 애들을 뭐 예를 들면 뭐 영상 광고라든지 이미지 광고 이런 거 뜨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좀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처음에 시작하셨는지 뭔가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게 한 6개월 뒤까지 어떤 여정으로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네. 시작하기 전에 단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면 좋은 게 네. 이제 커머스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커머스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도 있겠지만 이 카테고리마다 네. 게임의 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스포츠라 생각하면 좋은데 네. 제가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아도 네. 농구 잘하는 사람 있고 축구 잘하는 사람 있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게임마다 커머스 내에서도 네. 예를 들어 카테고리가 리빙도 있고 네. 뷰티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네. 패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게임의 룰이 다 다릅니다. 예를 그래서 들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뷰티 대비 가지고는 광고 경쟁이 좀 덜 약해요. 네. 왜냐면은 네.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먹는 거다 보니까 네. 조금만 이제 과장 광고를 하거나 그러더라도 네. 식약처에서 바로 신고가 들어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안 하고 네. 그냥 이제 다른 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경쟁은 덜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성과를 내긴 했지만 리스크가 있죠. 내가 과장 광고를 조금만 잘해도 이제 식약처나 이런 데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그럼 내가 리스크에 대해서 법정 균주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고 패션은 원가가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패션은 팬덤이 좀 필요해요. 옷이니까 네, 옷이다 보니까 너무 원가 낮으면 너무 티나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기본적으로 옷 원가가 좀 높아요. 뷰티나 이제 근데 이런 자료들은 제가 네. 이제 막 저 혼자 다 해보고 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중소기업 현황이나 다트 네. 들어가면은 네. 원가가 다 나와 있어 지문 제품이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네.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네. 인스타그램에서 광고가 뜨잖아요. 네. 광고 뜨면서 이게 뭐가 있구나 하고 하나씩 기재하고 이런 카테고리가 있네 네. 하고 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아이템 스카우트를 들어가면은 해당 카테고리에 검색량이 쫙 나와요. 네. 그럼 어디가 검색량이 높은 걸수록 매출이 잘 나올 거잖아요. 그럼 뭐 검색량 어느 정도 돼야 높은 거예요? 검색량이 높다는 만 회만 넘어도 사실 되게 높은 편이에요. 1만 회? 네. 1만 회 넘은 매출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이제 1만 회 정도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월 매출 그래도 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월 매출 5억에서 10억이면 뭐 이익률 대략 얼마나 생각하나요? 보통 이제 DA 네. 광고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공원 네. 이익률이 20% 정도에서 30% 정도 사이로 갖고 있으니까. 20%만 잡아도 뭐 억 단위 이상이네요. 그쵸. 와. 그래서 그렇게 먼저 쫙 네. 본 다음에 그걸 봐야 돼. 이제 제가 했던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네. APR이나 부다이 글로벌이랑 맞짱 간다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약간 사업가병. 그쵸? 요즘 이제 스레드 같은 데 보면은 네. 다 APR 막 따라하려고 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APR도 지금의 그 정도 구찌와 그 정도의 인프라와 그 정도의 브랜드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지. 그죠. 그 작은 단계 밑에서는 그 밑에 맞는 전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딱 보다가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되는 브랜드가 있어요. 곰곰이 계속 살펴봐요. 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네. 내가 여기부터 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제가 어디 카테고리를 할지를 먼저 정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카테고리를 정하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어떤 카테고리 하셨어요, 처음엔? 전 뷰티 했습니다. 뷰티. 네. 뷰티를 골랐던 이유는 네.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것들을 네. 이제 해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수평 확장을 많이 해요. 네. 수평 확장이라고 하면은 브랜드를 새로 전개합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수직한 브랜드를 수직 확장을 좀 하고 싶었어가지고 뭐 제조사도 만들고? 제조사도 그러니까 그 나중에 가면 밸류체인에 있는 네. 뭐 제조사나 이런 것도 사고 싶긴 하지만 그 전에는 네. 일단 뭐 일본이나 동남아나 미국 시장 이런 것도 진출을 해서 브랜드 한 개로? 브랜드 한 개를 한 1,000억까지 키우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뷰티를 먼저 진행을 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또 느낀 게 이건 다른 얘기지만 해외 시장이 국내보다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수평 확장도 같이 하면서 해야겠더라고요. 속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하나로만 막 1,000억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브랜드를 여러 개 수평적으로 하는 게 더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오.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이 이제 구간별로 매출이 한 100억대 온 사람들, 300억대 온 사람들, 1,000억대 간 사람들, 그 다음에 한 5,000억대 이상들이랑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한 1,000억대 플레이어들을 보면은 브랜드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1,000억짜리 한 개보다도 뭐 몇백억짜리 몇 개 하는 거예요? 1,000억짜리 한 개 만드는 게 100억짜리 10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죠? 왜냐면은 1,000억짜리, 그러니까 브랜드를 100억을 제가 만들어야지 1,000억을 할 수 있잖아요. 네. 100억짜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뷰티로 했어요. 네. 근데 뷰티에서도 제가 기초로 했어요. 근데 기초의 컨셉이 저는 약간 도마 컨셉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컨셉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뷰티를 하나 더 만들던가 다른 시장에 들어간다던가 하면은 제가 100억 만들 때 만들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복붙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행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네. 근데 100억에서 1,000억은 뚫어야 돼요. 이 브랜드를 내가 100억에서 300억 가고 1,000억 네. 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일본 시장을 제대로 뚫거나 아니면은 유통을 제대로 뚫거나 그런 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네. 그 공부할 때도 한 80점까지 맞는 게 쉬워. 맞아요. 근데 100점까지 맞으려면 네. 80점까지 맞는 거 공부하는 거에 한 5배 해야 돼. 맞아요. 훨씬 어려워요. 네. 그리고 100억까지는 진짜 정보가 많아요. 네. 그 이상 예를 들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네. 우리가 미국에 넣을 때 이거를 뭐 D2C로 해야 될지 아니면 네. 미국의 3P에다가 입고시켜야 될지 미국 네. 현지 법인을 만들어야 될지에 모르죠. 대한 정보는 스레드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안 알려주죠. 그러면. 안 알려주죠. 근데 100억 정도까지 예를 들어 DA를 어떻게 하면 된다, 콘텐츠 네. 어떻게 만든다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거긴 실행만 하면 되거든요. 커머스 쪽은 100억
정도 플레이어가 많나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나요? 네, 100억은 진짜 20, 30대 100억 정도 하시는 분들이 100분은 네. 넘을 거예요. 와, 100명? 네, 100분은 넘어요. 와, 더 넘을 것 같은데. 훨씬 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만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진짜 이게 커머스가 근데 아마 제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도 커머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가지고 대표님이 카테고리도 정하고 이게 어떤 쪽으로 진입할지 정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뭐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나요? 이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보는 게 이 네. 게임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제품단에 있을 수 있고 마케팅단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품단에서는 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안호학이 너무 잘 되니까 안호학과랑 똑같이 만들어 네. 하면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못 이기죠. 왜냐면 이미 안호화는 시장에서 인지도도 훨씬 많고 네. 광고도 훨씬 잘 되고 이미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내가 안호화랑 똑같은데 내가 안호화 거보다 예를 들어 1,000원 싸. 그렇다고 제 걸 살까요? 아무도 안 사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변수를 줘야 돼요. 좀 다르게.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어떤 왜? 변주죠? 그건 정말 다양해요. 용기단에서도 변주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형단에서도 제형도 요즘에 보면은 되게 특이한 크림이나 아니면은 미스트도 요즘에는 이제 미스트를 거품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미스트도 나오고 별의별 이제 그런 변주를 많이 줘요. 안에 막 구슬 같은 거 들어있고. 맞아요. 왜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새롭게 느껴지니까. 네. 그리고 성분단에서도 이미 뭐 PDRN이나 엑소좀이나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은 유명하지만 거기다가 또 우리 제품만 갖고 있는 차별성 그런 것들을 계속 디깅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있는 것들을 쫙 나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더 좀 와닿게 만들 수 있을까? 일단 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어야 되는 게 제품 이제 후보가 A, B, C, D, E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제조사도 1, 2, 3, 4, 5, 6, 7, 8, 90이 있어요. 근데 다 할 순 없잖아, 그거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노가다입니다. 너가다. 노가다를 해서 네, 네. 이 제조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네. 이제 우리 A, B, C, D 이 중에서 이거 샘플 좀 요청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고서 원가 어떤지 우리가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작업해서 저는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들 다 산 다음에 그 감도랑 어떤 게 제일 좋은지를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이거 어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여기도 좀 협상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네. 제조사 대표님이 저희를 영업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결제도 안 하고 실적도 안 나오는데 계속 귀찮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정말 우리가 할 거다. 그래서 근데 이것만 필요하다. 이러면서 좀 우호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좀 노가다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조사는 이 사람이 얼마나 팔지도 모르니까. 그쵸. 예를 들어 저희가 뭐 한 네. 달에 그래도 한 5만 개씩 발주를 넣는 제조사 그 브랜드야. 네. 하면은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했던 전략이 원가는 조금 비싸게 갔습니다. 원가는 너희 거에 맞출게. 왜냐면 네. 원가를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가 수량이 나오면은 네. 원가는 낮출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원가를 우리가 좀 포기하고 일단 속도를 밀어붙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나오면 그때 다시 협상을 해야겠다. 그럼 제조사가 만약에 뭐 A부터 뭐 F까지 있어. 뭐 한 5개 있어. 네. 엄청 달라요? 원가가? 원가가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그게 달라요. 일단 콜마 같은 데들은 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 담당자분의 각자의 재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처음이었으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10만 개 팔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때 처음이었으니까 그분은 조금 더 어깨가 높으실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매출이 한 50억, 100억 정도 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중소 브랜드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소통도 빠르고 그 다음에 좀 맞춰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헝그리 정신이 약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홀 같은 데는 MOQ를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안 받아줘요. 너무 적은데? 네. MOQ 뭐 한 100개 한다고 하면 안 받아주죠.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네 브랜드 만들었는데 10,000개 만들었는데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망하죠. 망하면 큰일 나죠. 그쵸. 그러니까 네. MOQ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협상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중소 쪽으로 좀 많이 찾아갔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연락을 많이 했죠. 제로사 한 10군데 컨택을 했었으니까, 처음 네. 만들 때. 근데 직접 연락하는 거에서 협상을 제가 유리하게 해가지고 이제 좀 설득해가지고 네.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것보다 네. 이미 거기서 많이 발주하고 있는 지인이 있잖아요. 네. 대화기가 훨씬 편해요. 나 소개받아서 왔다. 네. 그 지인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킹이 진짜 편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네, 들어서 네. 대표님께서 이미 막 몇십억 써가지고 테스트한 AB 광고 테스트했던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거 다 알려면은 직접 저도 몇십억 써가지고 AB 테스트하면서 시간이랑 돈 다 낭비해야 되는데 그쵸. 친해지면은 물어보면 알려주잖아요. 그쵸.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알려주잖아요. 네. 그게 진짜 커요. 하기야 근데 뭐 예를 들면 나한테 별거 아닌데 이 사람한테 좀 중요한 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저는 이제 제가 해봤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지만 네. 처음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쵸.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미 한 사람이 있으면 야 그거 그렇게 하면 돼 한마디만 하면은 그쵸. 이거구나. 몇천 아낄 수 있지. 그쵸. 그리고 네. 약간 또 그걸로 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네. 확신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제조사까지 해가지고 뭐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만들었는데 막 최소 몇천 들잖아요. 그러면 그쵸. MOQ만 하면은? 그쵸. 그러면은 그 확신은 어떻게 가죠? 이게 팔릴 거다 이런 확신은? 사실 네. 진짜로 저 지인들 중에서도 브랜드를 이제 정말 많이 만들어낸 지인들도 있는데 다 성공을 못 시켜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다 성공을 못 시킵니다.
대신에 이제 그게 있어요. 브랜드마다, 그러니까 이 제품들마다 또 저희가 플레이할 수 있는 광고 플레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메타나 구글도 있지만 DEA로 치면은 뭐 네이버에서 SA 같은 것도 있고 데이블이나 타블라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걸 DA를 만들어가지고 직능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딩한 다음에 파트너십 광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품 기획보다 마케팅이 먼저 우선이고 마케팅 실력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내가 돈 테스트하기가 쫄린다 네. 하면은 상품을 위탁으로 먼저 팔아보는 게 좋습니다. 아, 위탁 가져와서 그냥 뭐 택가리 해가지고? 아니요? 택도 안 갈고? 네, 그냥 중국에서 떼어가지고 중국에서 딱 공산품들 떼우면은 네. 뭐 한 100개, 200개도 살 수 있거든요. 네. 그걸 해가지고 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서 네이버 로직을 뚫은 다음에 네이버 네. 상위 노출을 시켜가지고 내가 판매할 거라는 전략이 있으면은 네. 중국 제품 가지고 그렇게도 해보고 뭐 마진 안 보더라도 마진 안 보더라도 연습. 그쵸. 아니면은 DA로도 그렇게 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연습이라도 해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커머스에도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뭐 이렇게 유통하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개 요소가 있잖아요. 그쵸. 이 중에서 마케팅이 몇 할 정도 차지한다고 보세요? 저는 네. 단계에 따라 다른데 네. 마케팅이 99.9라 봅니다. 99.9다. 네. 그럼 어느 정도 단계까지 99.9다? 매출이 한 300억 하는 데까지는 99.9라고 봅니다. 와, 300억까지는 마케팅이 99.9다. 네. 그러면 근데 사실 이게 저한테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저는 커머스 잘하는 거 아니지만 그 장인들이 있어. 내 상품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상품 그쵸. 만드는데 시간 너무 많이 써. 그쵸. 근데 상품 만들었는데 팔지는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DA가 지금 보면 DA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그쵸. SA가 뭔지도 몰라. 그쵸. 근데 이 상품이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팔릴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 열정, 네. 그 이상에 대해서는 네. 리스펙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상은. 네. 그러니까 권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책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브랜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로 정말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고용도 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쵸. 죽는 거는 사실 내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뾰족하게 이 제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는 진짜 취미나 이상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그럼 내가 다른 사업으로 돈을 벌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내가 네. 이거 진짜 내가 좋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 괜찮죠. 네. 그걸로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진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 생존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현명하지 못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차라리 뭐 따지자면 기획할 시간에 그냥 마케팅 무조건 신경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마케팅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대표님은 뭐 이렇게 많은 제조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마케팅을 주로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DA만 하고 있습니다. 아, DA가 뭔지 근데 아마 모르는 분들 제가 봤을 때 많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설명. 드릴게요. 일단 마케팅에서 크게 보면 SA랑 DA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네. 서치 엔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은 서치 엔진이 하방은 훨씬 단단해요. 서치 엔진이 뭔가요? 왜냐 네이버에 예를 들어 제가 뷰티 제품을 팔아요. 그럼 네. 선크림 검색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뭐 구글, 막 네이버 이런 데?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일단 훨씬 더 하방이 높은 이유가 네. 일단은 선크림을 검색하는 사람은 저희 제품이 선크림이라고 했을 때 선크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조금 더 좀 괜찮기만 하면은 충분히 구매 전환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디스플레이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막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저희 제품의 매력도가 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DA가 그거죠. 막 인스타 같은 데 보거나 유튜브 맞아요. 쇼츠 같은 데 이렇게 나오는 광고들.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서치 엔진 이제 SA가 서치 엔진 기반이다 보니까 훨씬 더 하방이 높은데 네. 단점은 뭐냐면은 부자가 한정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적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인스타는 사람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고 네. 구글, 유튜브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몇 천만 명이에요. 근데 선크림 검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이거를 직접 네. 키워드라고 하고 선크림이랑 같이 해가지고 뭐 선크림이 이제 관련된 뭐 여름에 안 타는 법 이런 게 간접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런 롱테일 키워드들까지 다 먹어도 네. 부자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볼륨이 순익률은 높은데 매출 볼륨이 안 커져요. 그러기도 하고 선크림이라는 거에 광고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비싸나요, 그럼 더? 그쵸. 그래서 이제 또 메인 네. 이제 엄청나게 강력한 키워드들에는 네. 이미 자본력이 되는 네. 상위 업체들 거의 다 먹어놓고 있죠. 아, 그럼 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돈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쵸. 아, 그럼 들어가기 힘들겠네요, SA는 진짜. 근데 이제 SA가 네. 좀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노리지 않은 짜잘짜잘한 키워드들 있잖아요. 검색량 뭐 한 1,000몇백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짜잘짜잘하게 다 먹어버리면은 네. 그걸로도 매출이 나와요. 근데 그래봐야 적다. 그쵸. 근데 많진 그것도 않다. 한 달에 몇천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헌의 임률이 굉장히 높은 게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마케팅 비용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전략이 좀 여러 가지예요. 이제 네이버에 보면은 네이버 네. 블락들이 있어요. 그럼 그 블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블로그가 있는데 네. 이게 작년 10월에 올라온 거야. 내가 이거 먹고 싶어. 하면은 최신성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걸로 다시 올리면서 얘보다 블로그 지수만 더 높으면은 또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CPC 광고나 파워링크 붙여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네. SA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딱 목표가 한 달에 내가 몇 천만 원을 벌 거야. 순이익으로? 네, 순이익으로 몇 천만 원 벌 거야. 음. 아니면 한 억까지 벌고 싶어 하면은 SA 광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그것도 되게 하방이 단단하고 일단 네. 로스가 적으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회사 볼륨을 키우고 싶어. 좀 더 크게 하고 싶어. 내가 몇백억까지 해보고 싶어. 네. 하면은 디스플레이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럼 대표님이 최근에 만나봤던 대표님들 중에 제일 매출 큰 사람이 얼마 정도 돼요? 저랑 동갑인데 3천억이시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면 주로 DA를 많이 하나요? 다 DA죠. 와. 근데 DA뿐만 아니라 그 정도 구찌가 되면 이제 네. 뭐 유통도 하고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죠. 근데 좀 핵심은 DA이긴 하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DA가 네. 모든 제가 보기에는 이 커머스를 한 100억, 300억까지 되면은 그 이후부터의 전개는 정말 또 길이 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출도 있고 뭐 네.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체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른 것들을 내가 시행착오로 볼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DA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뭐 DA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면 DA에 뭐 인스타 릴스 유튜브에 광고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아무렇게나 광고하면 돈만 날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죠. 어떻게 공부하나요 주로? 제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네. 스포츠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업계에도 이 카테고리에도 호날두랑 메시가 있어요. 호날두가 메시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누군지. 잘하는 애들? 네,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매출이 뭐 한 3천억, 5천억 하는 곳이다 하면은 저희가 따라하지 못할 확률도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한 100억 정도다. 그런 데들은 저희가 따라해도 충분히 빈틈의 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막 잘 된 애들이면 모르잖아요 얼마인지. 그쵸. 작년께 나와야 아는 거죠. 경험적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집도 제가 네. 예를 들어서 성수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성수값이 얼마 올랐네 얼마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와서 이제 성수에 집 사지 예. 하면은 여기가 30억이네 여기가 50억이네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경험적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돼. 계속 많이 보긴 해야 되고. 그럼 보다 보면 척 보면 얘 요즘 잘 판다 맞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일단 그거를 정리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잘 됐을까를 계속 맞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광고를 하면은 100개를 올렸을 때 잘 되는 거는 한 10개도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90개는 잘 안 되는 거지만 그 시행착오를 하면서 처음에는 100개 중에 1개가 잘 됐던 거를 네. 1개, 2개, 10개 이렇게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곳들이 잘 된 곳이 요즘에 그 유튜브에도 올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구글 광고 라이브러리나 메타 네.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다 볼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 걸 보면서 이 광고가 왜 잘 됐을까? 아, 를 저만의 공식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선크림을 판다라고 했을 네. 때 선크림을 팔 수 있는 이제 소구점이라고 하죠. USP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타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긁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또 여름에 기미 같은 게 생기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타깃이 제일 먼저 좀 확률이 높을까? 그리고 그 광고를 어떻게 내가 좀 이제 영상도 광고도 보면은 깔이 여러 개 있잖아요. 해골물 나와가지고 하는 네. 것도 있고 종이접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깔이 가장 좋을까? 왜 좋을까? 네. 를 계속 분석해가지고 그걸로 일단 기획을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좋구나. 그럼 우리 거는 이렇게 만들 거다. 아. 해서 그거를 따라하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그러고 나면은 메타에 이제 광고를 돌리거나 구글에 광고를 돌리면은 뭐 CPM이라고 해서 노출당 비용이나 네. 아니면은 뭐 로아스 이제 광고비당 구매 전환값이 얼마인지나 아니면은 뭐 CTR 클릭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영점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CPM이 너무 높아 네. 하면은 저희 계정이 최저가가 안 됐거나 저희 광고 소재가 너무 뻔해 너무 많은 깔이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장바구니는 많이 됐는데 구매가 안 일어나 하면은 우리 신뢰가 안 좋아서 신뢰다는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영점 조절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데 보면서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플레이하는지 봐가지고 맞아요. 따라해봐야 된다 처음에.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 쟤네는 뭐 이미 저렇게 잘 됐는데 쟤는 따라하는 게 의미가 있나? 나의 뭔가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실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럴 수 있는데 네.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공식인데 네. 저희는 천재가 아니에요. 천재가 아닌 거 인정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천재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지.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메타를 착한 뭐 마크 주커버거나 아니면 토스나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러니까 무에서 유는 훨씬 어려워요. 왜냐? 없는 시장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인지시켜야 되고 실제로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기가 자본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건 이미 있는 게임에서 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쟤보다 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천재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걔네보다 잘하고 나서 그리고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맞추는 천재들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했는데 틀렸을 때 그 시행착오를 겪기가 훨씬 더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그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다 해봤고 네.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따라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음, 내버리지 않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만약에 한 번 실패하면 이게 돌아가기 쉽지 않아. 그니까요. 금수저도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좀 증명이 된 사람의 전략을 많이 따라 해야 된다. 맞아요. 그거. 네.
나의 생각 최대한 빼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내가 만약에 뭔가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영상 보지도 않아. 이미 했어. 맞아요. 저도 완전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사업을 처음 할 때는 가가 너무 세요. 아 너무 세. 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이 이제 내가 그거를 이길 수 있으니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추가로 저보다 이미 똑똑한 사람들도 다 A/B 테스트를 다 해봤고 네. 그렇게 만든 건데 자기가 다르다 생각하면은 다르게 해가지고 증명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릅니다. 다들 이제 나는 다르다 생각하지. 그쵸? 하지만 그렇지 않다. 돈을 잃어보면은 증명이 됩니다. 아직 잃어보지 않은 거다. 맞아요. 마치 근데 이거 좀 주식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주식도 그 초심자의 행운이 있잖아요. 그쵸. 처음에 돈 좀 따면은 아 나는 좀 다르다 생각하지만 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처럼 낸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네. 결국 사업이라는 거는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려면은 예측이 돼야 되고 그 예측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이만큼 인풋을 넣었을 때 이만큼의 아웃풋이 나오게끔 예측하고 그거를 계속 더 복붙을 하면서 이렇게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으로 해서 뽀록으로 맞췄어. 복제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왜 잘 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 됐지만 결과라도 잘 됐지만 왜 잘 됐는지를 모르면은 네. 다음에 또 그렇게 터트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럼 왜 잘 되는지 확실하게 뭐 그 레퍼런스를 정해가지고 분석하고 똑같이 따라 해보면서 왜 잘 되는지 파악해야 된다 처음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의 뭐 유튜브 영상이 지금 잘 됐다고 치면은 네. 유튜브 영상이 잘 된 게 이 배경일 수도 있고 둘이 나와서 떠드는 게 재밌을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저희가 말이 빨라서일 수도 있고 그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죠. 그 변수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게 왜 잘 됐을까를 쫙 나열을 해본 다음에 그 네. 사고가 중요한 이유가 네. 나열을 해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인가? 하면 이거는 통제한 다음에 다른 거 네. 바꿔봐요. 그렇게 해서 아 뭐구나 해서 아. 이거 맞추는 확률을 좀 더 높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빠르게 레버리지를 해왔습니다. 아 그러면 주로 시작하실 때 뭐 스토어 이런 거 말고 자사몰로 하신 거죠? 그쵸? 뭐 카페24 이런 거. 맞아요. 정확합니다. 해가지고 아예 스토어나 이런 거 아예 안 하세요? 네이버 스토어랑 쿠팡을 하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DA 기반 회사다 보니까 이제 광고를 돌려가지고 자사몰에서 유입이 됐지만 흘러요 사람들이. 왜냐면 어떤 사람은 네이버에서만 쿠팡에서 구매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자사몰 매출이 메인이고 쿠팡이랑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에 한 20% 정도 흐릅니다. 거기 그냥 운영만 하는 정도. 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 컵으로 광고하면 이 컵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검색해본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아 그런 사람들 사기 위해서 그냥 네. 그 세팅해두고 그럼 만약에 광고를 DA를 뭐 예를 들면 영상 만들어가지고 제 거 이제 브랜드를 자사몰에서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뭐 매체가 많잖아요. 메타도 있고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음. 어느 매체부터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작을 하나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네. 현 시장에서는 메타가 제일 빠릅니다. 아 왜요? 메타는 그러니까 이게 매체별 특성인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하루면 와요. 그러니까 이 광고 소재가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 하루면 판단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광고 소재 내가 잘 만들었어. 네. 그럼 하루면 돈이 벌려요? 네. 그러니까 뭐 아예 내 계정에 뭐 데이터가 없는 계정이어도 바로 돼요. 그냥. 네. 저희가 지금 런칭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10월 달에 제품을 런칭했어요. 12월 달에 매출 10억 찍었어요. 그 제품 하나 가지고만.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빨라요. 그냥 하루면 바로 할 수 있다. 네. 그 와. 지표가 바로 좋고 바로 이제 로아스가 근데 물론 처음에 계정을 만들면은 이제 메타에서 이제 픽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고객이 이 광고를 보고 자사몰에 들어와서 뭐 장바구니를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매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가 모아져야지 알고리즘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픽셀이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다 모아두는데 네. 픽셀에 구매 데이터나 조회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처음에는 좀 CPM이나 이런 노출당 단가가 좀 뛰긴 뛰어요. 점점 구매가 쌓이면은 최소화가 됩니다. 근데 노출 그게 단가가 높아지고. 금방 쌓인다. 금방이에요. 소재만 좋으면은 네. 아예 처음 하는 브랜드도 바로 찍힙니다. 그럼 아예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뭐 광고비를 얼마나 써봐야 돼요? 광고비 자체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예를 들어 한 개당 3만 원에 팔고 있지만 객단가가 보통 이제 한 개만 사시는 분이 아닐 테니까 뭐 6만 네. 원, 9만 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객단가 정도 그러니까 제 소재 한 개당 객단가 정도에서 객단가의 반 정도 사이 금액에만 돌리면 이 소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보입니다. 아 하루 예산을? 네. 그럼 뭐 3만 원짜리면 뭐 15,000원 돌려봐도 소재 한 개당. 대략 알 수 있다. 네. 그 소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네. 와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소재 중에서도 제일 좋은 소재가 있잖아요. 네. 그 소재 하나로 매출 얼마 정도 내보셨나요? 지금 광고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저희 한 히어로 소재가 두 개가 있는데 네. 둘 다 1억씩 집행해가지고 네. 각각 2.5억씩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영상 같은 거 하나에 광고비를 1억 써가지고 거기서 매출이 2억 5천씩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영상 두 개로 매출 5억 나온 거예요? 네. 와 돈 복사네요. 그쵸.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진입장벽이 적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올라오면은 저를 따라하는 곳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바로 따라해요?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광고 소재라는 게 네. 제가 저 혼자 이런 깔로 광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신박하다고 구매를 하겠지만 네. 제게 엄청 많이 거예요. 여기 브랜드도 이렇게 네. 하면은 피로도가 쌓이잖아요. 광고 소재 효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브랜드를 이제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네. 저희 브랜드 따라하는 것만 지금 10곳이 넘어요. 아 이게
한국은 너무 작은데 나라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그니까요. 말이 안 돼. 맞아. 네. 그래서 이게 피로도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게 커머스 사업체는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달리지 않으면은 네. 쓰러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느낌이에요. 아, 계속 달려야 된다. 네, 계속 달려야 돼요. 결국은 뭐, 이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요. 영상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계속 만들어야죠. 아, 영원하지 않다. 절대. 네, 절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숨을 계속 장작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와. 아니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뭐 좀 잘 되면 경쟁사들이나 이런 애들 계속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 이렇게 3천억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유지를 해요? 그냥 계속 뭐 노가다 하는 거예요? 일단은 네. 좋은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는 좋은 컨텐츠가 굉장히 애매한 게 네. 각각 클립이 되게 진짜 그 표현을 잘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선크림 하는데 선크림을 우리 이렇게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바르는 게 진짜 발림성 좋아 보이게끔 표현을 잘하는 곳일 수도 네. 있고 네. 앞단의 후킹을 진짜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게끔 아. 할 수도 있고 진짜 신박하게 광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일단 강점이 있는 다음에 이거를 어려워지는 게 제가 예를 들어 저 혼자 처음 브랜드를 할 때는 네. 제가 사고하고 기획해서 만들면 되지만 제품도 늘어나 제품도 한 10개 돼요. 네. 그럼 제품마다 또 광고가 주마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드시는 마케터 분들이 엄청 많아져요. 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만들게끔 그거를 사고를 위임해야 되잖아요. 사고를 저희가 한 방식을 시스템화 시켜서 네. 이렇게 만들어라고 위임을 해야 되죠.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일관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시스템이 얼마큼 잘 갖춰져 있나, 조직력이 얼마큼 잘 구축되어 있냐. 그래서 100억까지는 네. 대표 원투로 되는 것 같아요. 1인으로도 된다. 1인까지는 아니지만 1인은 안 된다. 시스템이 없어도 네. 대표가 직접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먹 두구식 회사도 100억까지는 해요. 와. 그런데 거의 100억에서 300억, 500억, 1000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도 이게 이만큼 그러니까 결국 사고는 못해요. 그럼 대신 그럼 내가 새로운 판매처나 새로운 스킬은 제가 뚫어와야 되지만 내가 이미 안 거를 그대로 실행하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것도 구축하기가 근데 빡셉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대표가 뭐 기획하고 이런 걸 했지만 네. 이게 막 계속 유지되고 계속 돌아가려면 음. 직원들도 대표가 복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대표의 뇌가. 그쵸. 근데 그거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표의 뇌를 복제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는 그럼 이제 메타에서 광고를 네. 할 때는 네. 이런 애들을 기반으로 기획해서 이렇게만 만들면 된다를 네. 제가 이제 만들어야죠. 아. 누가 봐도 따라할 수 있게끔. 네. 그거를 이제 SOP라고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노가다를 하면서 SOP를 위키를 다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경쟁사를 찾고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찾고 이런 식으로 사고해라. 그 다음에 이 사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검증해라.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봐도 한 10살 이상 정도 되는 아이가 와도 읽어보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만들어놔요. 네. 그게 돌아 워킹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또 문제가 뭐냐. 그렇게 잘 키워놓으면 나가요. 직원들이 네. 왜냐면은 커머스는 특히나 또 인재가 이제 커머스를 잘하는 회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나쁘게 말하면 슈킹이라고 하죠. 네. 인재를 나타 회사에서 쟤가 좀 잘하는 쟤가 에이스하면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연봉을 얼마까지나 받아요? 뭐 20% 30% 이렇게 인상시켜주면서 20% 30%? 파격적일 때는 50%나 100% 이상도 있어요. 와. 그래서 열심히 키워놓으면은 또 나가고 열심히 키워놓으면 또 나가고가 반복돼요. 아, 이직하는 거죠? 그쵸. 와. 그러면은 그 직원들에게 또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그 결국 처음에는 원툴로 이제 생존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는 이후에는 그 단단한 제가 만들어놓은 그게 성이 단단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지. 왜냐면 대표가 맨날 시간 투여하지 않아도 이게 꾸준히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네. 대표는 그 시간에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고부가 가치의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외 시장에서 미국에 내가 전략을 어떻게 뚫어야 될까? 미국에서도 얼타나 아니면은 뭐 월마트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전략적인가? 그런 것들을 또 뚫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 이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게 당연히 연봉은 당연히 많이 줘야 돼요. 연봉은 기본적으로 많이 주면서 얼마나 줘야 돼요? 기본? 이제 업종마다 다른데 업계에서 업계 평균 20% 이상만 줘도 네. 연봉 때문에 불만인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은 게 네. 이제 저희가 커머스를 할 때도 퍼널이라고 하죠. 구매자가 저희 브랜드를 인지하고 들어와서 검색하고 관심 갖다가 구매하잖아요. 네. 그것 하려면은 고객 입장 생각해봐야 되는 것처럼 그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나 그런 것도 직원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직원이 왜 퇴사를 할까? 할 때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위치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위치가 예를 들어 송도나 송도. 전주나 부산에 있어. 그래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이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사람이 힘들어서. 사람. 그러니까 문화 분위기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막 좀 서로 막 엄청 경쟁하거나 그래서 또 반대로 사람이 좋으면은 네. 다른 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범한 사람들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인 복지. 예를 들어 뭐 연차를 쓸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식대를 제공하거나 그다음에 근데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럼 네. 직원분들이 저희 브랜드에 가장 오래 있을 수 있게 할 가장 큰 조언 중에 하나가 히트 제품이 하나 있으면 돼요. 아, 히트 제품. 올리브영에서 우리가 1등 했어 네. 하는 그런 제품이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내가 되게 트렌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런 프라이드가 생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또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인데 회사 화장실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네. 그래서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보면 회사 화장실인데 남녀 같이 쓰고. 맞아요. 아니면은 남녀 이제 같이 쓰는데 예, 이제 예. 또 그 하는 두 개 있어가지고 소리 다 들리고 그런 경우에는 똥싸 소리가 다 들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사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근데 퇴사할 만하다 그거는. 그쵸. 저도 옛날에 그런 데 썼었는데 진짜 퇴사할 만해 사실. 그때 남아주는 분들에게 진짜 잘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막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조해가지고 마케팅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초반에 매출은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속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진짜. 맞아요. 지속하고 이게 경쟁사들이 못 따라오게 더 빨리 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되는 그게 갭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난이도가 높아. 맞아요. 진짜. 왜냐면은 이거를 사실 진짜 제가 본 분들 중에서 직원분들 한 두세 명 데리고 매출 한 100억 정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근데 그분들은 대표분들이 진짜 혼신을 갈아 넣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해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업무를 위임하고 네. 그게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정말 하나하나씩 구축을 하면서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게 진짜 난이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억에서 100억 정도 매출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네. 그 100억 이상대로 가려면 시스템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예를 들면 대표님도 뭐 처음에 광고 하시고 뭐 이제 뭐 매출이 한 몇 억 이렇게 쭉쭉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에 브랜드 런칭하고 매출 1억 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2달 걸렸습니다. 2달? 네. 와. 그럼 만약에 커머스 누가 한다고 하면은 뭐 매출 1억 넘기까지 시간을 어느 정도 목표로 잡는 게 제일 좀 이 정도 시간 안에 1억 못 넘으면 뭔가 잘못된 거다. 근데 저는 네. 일단 기본 개념을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좀 그게 2달이라고 해서 짧아 보이는 거지만 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내가 좀 뾰족하게 한 다음에 6개월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네. 그래도 그럼 만약에 뭐 2년 동안 월 매출이 1억이 안 됐어. 어떻게 그거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은 네. 게을렀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아, 뭔가 잘못됐다. 네.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22년도에 잘 먹힌 전략이 지금 잘 먹히진 않거든요. 그죠? 그 전략이 계속 바뀌어요, 트렌드가.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제 그게 좀 귀찮고 피곤한 작업인데 그거를 내가 트렌드를 계속 트래킹했고 우리 거랑 그다음 잘 되는 곳이랑 얼마큼 차이가 날까 계속 비교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테스트하면은 2년이면은 충분히 진짜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더 좋은 네. 성과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게을렀다거나 아니면은 전략을 완전 잘못 수행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지금까지 사업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본인이 게을렀다거나 노력을 안 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쵸?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저희 수능 보면은 맨날 의자에 앉아서 10시간씩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진짜 졸라 많지. 근데 성적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게을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자신의 아집을 버리지 않았다. 그게 게으른 거죠. 아직 그러면 주로 초보자분들이나 뭐 월 매출 1억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아집이 뭐예요? 가장 큰 건 자아예요. 자, 네, 자아가 너무 세요. 자아가 좀 과도하다. 네.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어 저희가 대학교에서 이론을 네. 배울 때 이미 똑똑한 아인슈타인부터 해서 막 그런 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이해 안 네. 돼도 그냥 처음엔 따라하잖아요. 그죠? 수학의 정석 이런 거. 맞아요. 네, 그게 훨씬 빨라요. 네, 그리고 하다 보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고 하거나 너 말 틀린 것 같은데 내가 맞는데? 네. 그런데 결과로 그렇게 증명 못하면은 아직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다 버리고 일단은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했다는 방식으로 따라하면서 내 실력을 키워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가끔씩 보면 대표님 말한 것처럼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 가끔씩 있어. 있어요. 있는데 저도 제 경험상 금수저가 많아. 왜냐면 그랬을 경우 실패했을 경우에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다시 시도하려면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인가 커머스 시작했어. 실패했어. 그러면 다시 직장 가서 3천만 원 모으려면 1년 동안 일하고 다시 나와야 돼. 맞아요. 근데 금수저들은 그런 게 없고 계속 무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얻어 걸린 경우도 되게 많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매스컴에서 보이는 금수저들의 플레이를 보고 따라했다가 피똥 싼다.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이 다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웃긴 게 그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는 안 봐요. 그죠. 성공한 이야기만 봐요. 사실 실패한 이야기를 훨씬 많이 봐야 되거든요. 아 저렇게 실패를 했구나. 난 저렇게 안 해야겠다. 근데 아무도 그걸 안 봐요. 저는 경매할 때도 그 경매에서 사람들이 그럼 이게 왜 경매에 넘어갔는지를 엄청 네. 많이 공부했어요. 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서 이게 정말 멋있죠. 저도 당연히 정말 이제 역사에 이름이 남길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만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쩐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돈부터 벌고 돈을 많이 벌어놓은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자아를 실현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내가 정말 그 자아 실현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근데 뭐 이제 예를 들면 사실 뭐 회사도 지금은 엄청 큰 회사지만 그런 회사들도 처음에 막 뭐 광고대행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되게 막 댓글 뭐 알바 약간 이런 걸로 시작한 회사들 많잖아요, 사실. 많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짜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작은 브랜드일 때에는 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과장 광고나 이런 것들이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이제 브랜드들을 보면은 모든 브랜드가 다 처음부터 깨끗했냐? 라고 했을 때 그런 브랜드도 있지만 처음에는 좀 더 과한 광고를 했지만 점점 이제 좀 영향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런 광고를 안 하는 네. 정말 더 그렇게 한 곳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물론 이게 과장 광고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따칠 수 있거든요. 근데 남들도 하고 남들 다 그렇게 돈 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그거를 엄청 심하게 정말 더 과하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짜 윤리의식이 사람들의 도덕적 잣대에 너무 아. 넘어버린 것만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 전략도 일단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니까. 그러니까 아예 내가 저걸 짜치니까 안 할 거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선이에요. 약간 내가- 이런 거잖아. UFC 선수들 다 스테로이드 빨아. 근데 나는 계속 안 빨겠대. 네. 사실 근데 그러면 UFC에서 1등 할 수가 있나? 그쵸. 약간, 그러니까 네. 물론 내가 그렇게 안 네. 하고도 잘할 수 있어 네. 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알고 그러면서 일단 생존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저는 생존을 못하는 게 제일 짜친다고 봐요. 근데 그건 맞지. 왜냐면 남 믿고 온 직원들도 다 내보내야 되고 맞아요. 뭐 자기 시간도 낭비하고 뭐 가족들한테도 짐되고 그렇게 더 짜치죠. 그러니까 생존보다 더 우선시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네. 남을 등쳐먹는 행위는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네. 생존은 일단 생존이 필수예요. 생존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물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 광고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죠. 근데 과장 광고가 아닌 방법으로 하면은 조금 더 느리죠. 그리고 그렇게 더 느리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더 매출을 내온 사람들은 더 네. 리스펙할 만한 건 맞죠. 그렇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사업 방향성이 어떤 거냐를 봤을 때 더 빠른 게 무엇일까? 그럼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를 다 생각하고 네. 결정하는 거는 오케이. 완전 멋있어. 리스펙.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과장 짜쳐. 안 하려고 있다. 과장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근데 매출 100만 원이야.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 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거랑 그러니까. 네, 할 줄 알고 내가 그것도 잘하지만 돌아가는 거랑 하지도 못하면서 안 하는 척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타는데 안 한다고 약간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짜치는 것 같고. 사실 과장 광고도 쉬워 네. 보이지만 네. 절대 쉽지가 않아요. 졸라 어렵죠. 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면 그걸 모방하는 과정에서도 실력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력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 방법이나 네. 아니면 직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들은 저희랑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정말 다양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핸들링 할지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하는 과정에서도 실력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잘 할 수 있으면서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된다고 하면은 시도는 해봐야 된다 사실. 근데 시도도 안 해보고 그건 이래서 안 돼라고 약간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좀 돈 못 버는 사람들 특징이지 않나.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안 갔어. 그거랑 똑같은 거 공부 안 해놓고서.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사실 네. 무슨 의미가 있나 해놓고 결국 이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점이 이상이 되면은 사실 뭐 예를 들어 내가 영업이익이 1년에 뭐 한 몇십억 나와 하면은 사실 돈으로부터 오는 약간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거의 사라질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증명의 게임인데 내가 결국 왜냐면 저희가 증명하는 게 저희의 실력이라는 게 이 콘텐츠를 보는 실력, 제품을 기획하는 실력, 아니면 직원을 시스템을 만드는 실력, 그 실력이 다 치환돼서 돈으로 재무제표에 찍히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성적표잖아요. 그 성적은 결국 돈이지. 그쵸. 네. 근데 그 성적표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하는 말은 아무런 신뢰도나 권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증명하고 나서 이야기해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영상 보면은 이게 그 성적표가 증명 안 된 회사를 하는 분들이 악플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짭지게 있죠. 돈 벌으면 그게 성적표냐. 그러실 수 있죠. 뭐 이제 그분들 전 존중합니다. 네. 네. 이거 뭐 본인의 뭐랄까 그냥 그 철학인 거니까. 그쵸. 네. 뭐 저는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럼 네, 이게 웃긴 게 네. 하나 더 있어. 지금 몇 천억 하는 브랜드 중에서 후기에는 대부분 다 과장 광고를 해가지고 생존을 먼저 한 다음에 생존을 한 돈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전개를 해갔던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죠. 네. 뭐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뭐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대기업들도 네. 가서전이나 막 그런 것들 읽어보면 되게 짜친 행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불법적인 것도 많이 하고 맞아요. 뭐 밀수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그래서 뭐 이게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저는 결국 이런 순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법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게 불법은 아닌데 뭐 합법이라 보기도 애매해. 약간 그런 딱 선 타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이게 뭐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불법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잘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거기 안에서 또 이 약간 이 경계선인 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뭐든 결국 사업이 내 경쟁자보다 한 단계씩 조금씩 더 잘해가는 과정인데 다 똑같이 그냥 플레이해가지고 어떻게 더 앞서 나가겠어요. 좀 다른 점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무조건 막 아니라고 배척하는 게 더 안 좋은 아쉬운 태도인 것 같다. 맞아요. 이미 잘 할 줄 알면서 그거를
도덕이라는 그 잣대에서 얼마큼 덜 벗어나게끔 내가 잘할 수 있을까가 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 과대광고나 이런 것도 많은데 그 적당한 선이 있잖아요, 사실. 그쵸. 그 선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일단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 이게 커머스를 처음 시작하시고 한 6개월 만에 억 단위 이상의 이익을 내기 시작하셨는데 이게 뭐 그때 첫 이익을 이렇게 억 단위 이상 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내가 맞았구나. 맞았구나. 내가 맞았구나.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 자체는 그렇게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충분히 만족을 하잖아요. 한 10억만 있어도. 맞아요. 사실 돈 자체로 오는 약간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외적 동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외적 동기는 가능이 떨어져요. 내가 처음에 10억 벌면은 그 다음 동기가 오르면 20억이고 그럼 네. 그 다음 30억일까요? 네. 아니면 5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분석했던 내 전략이 맞았구나에 네. 대한 짜릿함이 왔었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어디를 목표로 해야 될까? 그 이제 다음 내가 어떤 거 증명할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목표가 좀 어떤 거세요? 이게 사실 진짜 웃긴 게 제가 26살의 목표는 25살? 6살 때 목표는 제가 그때 333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30살에 3천만 원을 벌자. 3천만 원. 네,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1년에? 네, 아니 월에. 월에 3천. 그래서 그냥 25살, 6살 그때는 이제 사업이 막 궤도에 오르지도 않으니까 한 30살쯤 3천만 원은 벌면 좋겠다 생각을 월에 3천. 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그 이상은 이제 바로 달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배가 되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약간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버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차를 샀는데 처음에는 박스터를 샀어요. 근데 그래도 한 일주일 좋다가 공허해. 구일을 샀어요. 구일 사니까 한 3개월 좋다가 공허해. 또 페라리도 샀어요. 또 계속 그러다가 외적 동기는 결국 이 효용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 가장 큰 동기는 증명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중고 집단이 진짜 중요한 게 그때만 해도 제가 내적 동기가 약했던 이유가 친구들이 다 대학생이었어요. 내가 일장이야 약간. 내가 일장이고 술값 내가 다 내도 돈이 남아. 그랬는데 지금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들 막 미국에서 뭔가를 뚫어오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증명해오고 막 일본 시장에서 뭔가 막 이제 뭐 돈키호테나 이런 데 입점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뭔가 되게 어려운 퀘스트를 깬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그거 뚫고 싶다. 짜증나죠 들으면. 배 아프고. 배는 안 아파요. 배는 그래? 아픈데. 전 배 아픈데.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리투라기보단 나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저거 하고 있을 동안 난 왜 못했지? 내가 비효율적으로 살았나? 똑똑하지 않게 살았나?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똑똑하게 살아야겠다. 약간 네. 그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표가 3년 동안 이제 1,000억 찍자. 연매출. 네, 연매출 기준으로 3년에 1,000억, 영업이익은 한 150억 정도를 만들자. 그러면 이게 근데 1,000억 넘는 분들 좀 많이 만나보셨나요? 많이는 아닌 게 모수가 일단 되게 적어요. 1,000억 넘는 사람 그래도 적나요? 되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에 100억, 한 10억부터 100억까지는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100억 이상 갑자기 확 줄어 이렇게. 그리고 1,000억 되면은 진짜 이제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야 전국에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지 않다. 진짜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보셨다 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좀 뭐가 다른가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정말 제가 행운이면서도 좋은 게 이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네. 멀리서 저를 보니까 저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대단하고 되게 화려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사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잖아요. 다 미시적으로 보면은 다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고 네. 어떤 문제 해결하고 있고 다 야근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얼마큼 더 밀도 있게 오랜 시간 동안 잘 추적해하면서 살았냐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저 사람은 진짜 천재야, 엄청 달라 그런 느낌은 거의 없고 정말 효율적으로 열심히 잘 구축해가지고 많은 탑을 쌓아왔구나.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구나. 그런 정도의 그냥 인사이트들만 많이 얻던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근데 보면 그 주변에 뭐 매출 몇백억 넘고 뭐 1,000억대 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게 다 똑같진 않은데 본인만의 뭔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 코어가 사람마다 다른데 확실히 그게 좀 뛰어난 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자기가 뭐가 뛰어난지 잘 알고 그거를 이렇게 잘 파가지고 한 사람들이 몇백억대는 되게 많은 것 같고 저 1,000억대 이상 사람들을 뭐 가끔씩 이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확실히 근데 되게 다방면에서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막 뛰어난 밸런스가. 사람이긴 맞아요. 뛰어난 사람은 맞지만, 그러니까 1,000억 넘고 막 아니면 몇백억 해가지고 부자, 그러니까 돈 많죠. 이게 일반적인 네. 시점에서 당연히 부자니까. 그럼 매일 행복하고 매일 놀고 갖고 그럴 것 같냐? 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매일매일 괴로움에 매일 문제 투성, 그러니까 문제가 훨씬 많아요. 왜냐? 네. 규모가 훨씬 크니까. 그 문제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이게 사람들 많이 착각하는 게 뭐 돈 막 100억 있고 200억 있으면 그 사람 맨날 놀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돈 100억 있다가 50억으로 돈 떨어지면 자살해요. 맞아요, 맞아요. 50억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돈이 절반 잃었다 생각하는 거야. 사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 예를 들면 뭐 이번 달에 영업이익 뭐 3억 했어 권이 다음 달에 만약에 1억 했어 그러면 이제 와 진짜 스트레스 졸라 받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만족이 없는 것 같고 본인 상황에서 더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본인 상황에서 더 떨어지는 거는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기 때문에 대신 생각해도. 그건 있다. 그 사고랑 네.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고 빨라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오기까지 진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사고를 위임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최근에 사고를 위임했다가 너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산으로 가길래 네. 왜냐고 봤더니 사고를 내가 위임해서 너무 크게 와이드하게 줬구나. 내가 사고 다 하고 문제 해결 다 한 다음에 딱 이렇게만 해라고 다시 위임을 했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잘못했다. 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좀 날렸구나.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한 거는 그러면은 이런 사고나 문제 해결을 많이 해본 사람들에게 위임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경영 컨설팅 출신인 맥켄지 이런 컴퍼니 있잖아요. 그런 데 출신이면 잘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다 해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연봉 한 2억씩 주면서 채용해가지고도 테스트해보고 네. 이미 그런 경험은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해봤는데 이게 문제고 이런 사고가 엄청 빨라요. 이미 고민을 다 해놓고 몸에 이제 체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은 있었지만 매일매일 똑같이 열심히 살아간다. 근데 막 그렇게 엄청 매출이 높은 사람들 보면 고민 되게 길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맥킨지 출신 고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오래 고민 안 하고 하자. 그러니까 하기 전까지 절대 모르니까 감당 가능한 리스크인가? 네. 보고 감당 가능하면 일단 빨리 한 다음에 실행값 보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완전 공감하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제 지인하고 어떤 이제 새로운 사업을 뭐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인이 내가 봤을 땐 뭐 딱히 잃을 게 없어. 뭔가 시도하는데. 근데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어 지인이 전 재산이 3천만 원이야.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면 3천만 원 잃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리스크가 별게 없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리스크 이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보다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야. 리스크. 맞아요. 네, 뭐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사람들이 그거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고 제 주변도 보면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리스크를 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선에서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감당 가능한 리스크를 계산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도 절대 이 정도 밑에까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빠지 같은 데 가가지고 놀 때도 이 물에 빠지면 뒤지겠구나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물에 빠져도 절대 안 뒤지는데 이게 물에 안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사업할 때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래서 일례로 처음에 이제 광고 소재를 만들었을 때 딱 생각을 한 게 1,000만 원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쓰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그러니까 막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내가 제 돈이 안 테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죠. 그러니까 내 돈 태워서 1,000만 원은 진짜 그냥 내가 강의료라 생각하고 태우면서 하면은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때도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돈 나가고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좀 빨리 하자. 그렇게 제가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감당 가능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썼을 때 얼마 정도 썼을 때부터 돈을 벌었나요? 처음에 한 3,000만 원까지는 진짜 효율이 똔똔치기도 안 됐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콘텐츠 문제인가 싶다가도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세팅 문제인가? 내가 세팅을 잘못했나? 사실 세팅 문제 아닌데. 그렇게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보니까 하나씩 얻어 걸려요. 내가 지금 자사몰에서 결제 페이지 넘어가는 창이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네. 그 다음에 자사몰이 지금 되게 로딩이 오래 걸리네. 그 다음에 우리 제품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이 안 뜨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다 하다 보니까 점점 효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이제 좀 0점 조절이 됐었죠. 그래서 한 3,000만 원까지는 그냥 날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처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을 날리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플레이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계산 한번 때려보면 좋을 게 내가 소득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날릴 수 있을 돈을 다른 직업에서 버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벌거나 아니면 하방이 낮은 보통 이제 커머스를 할 때 브랜드부터 하진 않고 처음에는 이제 뭐 위탁 구매부터 하다가 해외 구매 대행부터 하다가 저거는 이제 제가 재고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문 들어오면 팔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 해외 구매 대행 하다가 그 다음에 위탁하다가 그 다음에 사입하다가 그 다음에 브랜드 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태클을 타도 됩니다. 처음에 그냥 좀 재고 애초에 리스크가 없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 판매 로직이나 그런 것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키고 그런 것부터 하다가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랑 vs 내가 그냥 1억까지 빨리 모으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신기일전해가지고 베팅해서 뚫겠다 하는 거랑은 내가 어디가 더 빠를까? 내 성향이 뭐가 더 맞을까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성향 파악해가지고 이 정도 리스크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선 안에서 플레이하면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너무 다른데 남들 너무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상세 쫓아가다가 찢어진다고 그래서 남들 무조건 똑같이 따라하는 건 좀 쉽진 않은 것 같고 왜냐면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을 잃어도 되게 초연한 사람이 있고 300만 원만 잃어도 진짜 인생이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이게 그러면은 커머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재고잖아요. 재고. 그쵸. 만약에 이렇게 뭐 한 달에 뭐 2, 3억씩 이렇게 쭉 매출 나기 시작해요. 그럼 재고 관리는 좀 어떻게 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일단은 재고도 이제 그 패키지랑 용기랑 그다음에 그 내용물에 대한 리드 타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그 용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입해가지고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 턴키로와의 제조사한테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 서로 다른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리드타임이 8주였어요. 근데 제조사에서 지금 이 용기 수급이 늘어서 리드타임이 16주로 늘어난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주문하면 거의 4달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네. 저희가 재고가 꼬이고 판매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용기 업체를 뚫어가지고 그쪽에 넣어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가장 첫 번째 기본으로는 네. 리드타임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네. 리드타임 플러스 1주 할지 2주 할지 정도에 네. 대해서는 재고를 제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재밌는 문제가 하나 일어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8주치 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광고 소재가 하나가 터져가지고 네. 너무 잘 팔려서 이거 너무 잘 수급이 팔려요.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현금이 꼬여요. 아. 왜냐면 배송이 못 나가면은 네. 발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 광고가 아무리 좋아도 재고에 맞춰서 증액을 안 해야 돼요. 야, 씨. 이거 너무 슬프겠는데? 맞아요. 돈이 벌리는데 못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씨. 그래서 여유가 되면은 네. 재고를 좀 더 미리 그래서 일단은 재고를 매일매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구축해놔가지고 네. 매일매일 지금 재고가 몇 개 남아있는지랑 판매량 기반했을 때 몇 주치가 지금 남아있고 언제 발주를 넣어야 될지를 뗄 수 있게끔 해놨어요. 네.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했을 때에는 우리가 8주치를 갖고 있고 러프하게 갖고 있을 때는 16주치를 갖고 있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사 현금 흐름 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판매가 너무 잘 돼 광고가 잘 떠도 현금이 일단 있어야 재고를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를 함부로 증액하면 안 됩니다. 매출 잘 나온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현금은 보면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재고가 저희가 이제 언제 갑자기 이렇게 빡빡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광고를 잘 터질 거를 예측해가지고 용기만 먼저 주문해놔요. 왜냐면 용기 수급이 느리거든요. 네. 그럼 용기만 미리 몇만 개씩 제조사에 넣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한 10,000개씩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도 좀 이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 재고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막 이게 흑자 도산 난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커머스 한 사람 중에. 재고가 주로 그럼 매출의 몇 % 정도 막 이렇게 되나요? 저희는 사실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플레이를 하면은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빠른 정산이라고 해서 네. 제가 일정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주문한 다음날 입금이 들어와서 현금이 네. 막히지가 않은데 네. 플랫폼 플레이를 하면은 현금이 많이 막혀요. 그냥 자사몰로 하면? 아니요, 플랫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수로 고치면은 무신사나 아.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뭐 하이버 이런 데들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현금 그러니까 한 아주 8주 있다가 정산을 해줘요. 야, 씨. 그러면은 현금이 많이 묶이는데 네.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송이 나가거나 아니면 주문일자 기준으로 D 플러스 4일에서 7일이에요. 금방이네요. 금방이어서 돈이 돕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재고 때문에 약간 제가 원가율이 높은 상품을 하면은 옷 네. 같은 건 원가율이 높아요. 한 50% 네. 되거든요. 네. 그럼 그런 상품을 하면은 또 플랫폼을 팔아야 되니까 네. 현금이 많이 막히는데 뷰티나 건식처럼 하고 자사몰 플레이라는 것들은 현금이 그렇게 네.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재고 관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제조사랑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건 게 네. 용기 수급을 제가 원래는 8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용기 일정이 계속 바뀌어요. 호르무즈 때문에 영향이 있어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저도 왠진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뭐 석유 파는 데 아니었어? 거기?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용기를 만들 때 석유가 네. 필요한가 봐요. 씨. 플라스틱이니까 석유에서 네. 추출을 해가지고 석유 추출물로 나오나 봐요. 네. 그래서 갑자기 8주였다가 16주로 늘어났다고 하길래 대체 네. 왜요 하니까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와. 원료 수급이 늦는데요. 근데 그거는 뭐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미리 와. 예측을 계속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의외로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자기가 많이 잘 팔 줄 알고 네. 재고를 발주를 내가 좀 러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느낀 게 매출이 몇백억에서 천억대 이상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테스트하거나 그럴 때 재고 항상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몇 개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MOQ 정도만 합니다. MOQ. 네. 그러니까 내가 잘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신제품 낼 때 3만 개 바로 발주하지 말고 항상 타이트하게. 그래서 왜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네. 또 이제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네. 항상 현금 흐름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진짜 재고 같은 경우도 막 뭐 떨이샵 이런 데들 보면 네. 망하는 회사들의 재고가 너무 많이 맞아요. 들어갔어. 그거 맞아. 떨이로 팔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만들었는데 뭐 3만 개 만들었는데 못 팔면 다 떨이로 처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재고가 1000개 정도 있는 브랜드가 하나가 있는데 네. 광고 안 돌리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맛이 없고 여기에 리소스 투입할 바에 다른 거 네. 브랜드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낫겠다 네. 싶어가지고 여기다 지금 네.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뭐 재구매 나가는 것 정도만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한 5개, 10개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냥 네. 그렇게 그냥 재고 천천히 그냥 털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게 패션이어서 원가가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나가는 대로 나가자 이렇게 하고 갖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분들마다 대표님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되게 러프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가율도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최대한 낮춰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원가율을 딴 데 대비해가지고도 한 평균적으로 한 4, 5% 정도 낮습니다. 4, 5%? 네.
원가를 다른 데 비해서? 네, 다른 일반적인 화장 회사 대비해가지고 4, 5% 정도 낮습니다. 아, 원가 근데 하기야 그게 매출 볼륨이 크니까 뭐 네. 월에 10억이면은 원가 1%만 낮춰줘도 1,000만 원 이익 나는 거니까. 사실 근데 네. 뷰티 같은 게 원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원가가 아무리 많아도 한 15%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5% 낮춰서 10%니까 사실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어가지고 원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원가가 있는 상품들은 진짜 보면은 뭐 제조사하는 지인도 보면은 1원 단위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나중에 매출 규모가 1,000억, 2,000억 되면 엄청 큰 돈이 될 것 같긴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궤도?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순이익 1,000만 원 이상 올라온 커머스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업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 어떤 거를 해보는 걸 추천하시나요? 한 달에 순익 1,000만 원 정도면은 사실 DA 기반은 아닐 거예요. 네. 보통 SA 기반으로 판매하시거나 바이럴 기반으로 판매하시는 네.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근데 이게 결국 철학의 문제인 게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냐에서 네. 1,000만 원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삶이야 하면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요즘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긴 해요. 근데 1,000만 원이면. 안 행복한데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중요한 게 저는 아직도 좀 충격을 먹는 게 동갑 친구들 중에서 저보다 매출 규모가 훨씬 좋은데도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이 돼요. 나도 쟤만큼 쩌는 거 같이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경험이나 아니면 이런 지식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네. 이런 대화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고 싶어서 좀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저도 이게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영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내가 어느 규모까지 원할까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1,000 정도 매출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월 몇천 정도는 DE 안 해도 돼요. 바이럴이랑 SA 기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로 좀 굿즈가 있는 큰 사업체를 해서 제대로 한번 좀 싸워보고 싶다 하시면은 DA를 해야 되고 그럼 DA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네. 다른 데도 광고나 뭐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다이어트가 있을 수도 있고 탈모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어떤 플레이어들이 잘하고 있냐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럼 걔네들이 어떤 전략으로 잘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그 전략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저만의 그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영감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너무 그 명확한 방법들이 있어 시장에. 오픈북이야. 맞아요. 대표님 말한 것처럼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기획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광고나 상세 페이지나 컨셉이나 이런 게 다 오픈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유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저도 이게 답답한 사람들이 뭔가 새로 시작할 때 공부를 안 해.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오픈북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시간 많이 내서 공부하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고 아니면 뭐 저기 그러면 컨설팅 받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뭐 가서 돈 내고 배우거나 뭐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라 생각해서 자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축구나 농구나 야구 스포츠를 배운다고 했을 때는 축구도 기본기만 오지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축구도 보면은 이제 뭐 호날두도 있고 메시도 있고 포지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공격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수비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어떤 포지션으로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고 그럼 잘하는 애가 누가 있지? 걔는 왜 잘하는 거지? 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또 제가 늘잖아요. 그죠. 그거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 그냥 축구 나 그냥 잘할 것 같아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나 그냥 골 다 넣고 나 수비도 다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메타인지가 사실 잘 안 된 거죠. 네. 아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어. 축구면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호날두가 되고 싶고 공격수 하고 싶어 해. 그쵸. 근데 골키퍼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사업가들도 성향이 다 너무 달라.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멋있어 보이는 사업가 막 예를 들면 APR병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APR 너무 대단한 회사인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APR 따라하면 안 돼. 망해요. 다리 찢어져. 망해요. 아니 뭐 거기 유재석, 장원영 광고비가 뭐 1년에 몇십억 할 건데 어떻게 따라할 거야 사실. 근데 이게 본인한테 맞는 포지션 잘 찾아야 되는데 이게 멋있어 보이는 포지션 따라하려고 하는 것도 좀 맞아요. 아쉬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APR이 미국에서 성공한 방식 중에 하나가 틱톡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이 시딩을 엄청 많이 하는데 네네. 시딩 단가가 한 몇천 원 정도 인플루언서들이 미국은 시딩 단가가 $1,000예요. 한 번에 150만 원입니다. 야, 그러면 그런 하나 만드는데 100명 하면은 1.5억이에요. 근데 100명 가지고 턱도 없죠. 그러니까 한 처음에 할 때 거의 한 2, 30억 정도 뿌려요. 네. 그래서 한 2, 3천 개 정도로 이제 컨텐츠를 쫙 만들어서 해야지 그 정도의 사람들이 눈에 띄고 하는데 네. 그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2, 30억만 있어가지고 갈까요? 안 되죠. 더 있어야 되죠. 왜냐면 제가 그럼 적어도 한 10만 개씩 미국에다가 이미 이제 사람들이 반응 올 때 팔아야 되니까 그죠. 3PL 구축해 놓고 웨어하우스 구축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관세 다 해가지고 재고 넣어 놓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려면 돈이 10억에서 거의 100억 단위가 있어야 돼요. 100억은 있어야 20억을 한 시딩한데 쓰지 않을까요? 그쵸. 최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전략을 우리가 지금 한다는 준비 조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농구를 제가 잘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키가 183인데
저기 2m 넘는 그 뭐 중국에 있는 그 농구 선수가 잘하는 전략으로 내가 똑같이 하겠대. 같지가 않는 거예요. 키가 다른데.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 그쵸, 그쵸. 근데 애초에 키가 다른데. 그럼 저는 180인데 잘하는 애를 보고 아 걔는 이렇게 잘했구나. 네.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변수가 뭔지를 보고 살아서 그거를 공부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업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게 네트워킹이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어떤 대표들 만나서 밥 먹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건데 뭐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커머스라는 카테고리는 네트워킹이 아예 필요 없는 카테고리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저 혼자 프로젝트를 못 하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무조건 필요하지만 네. 커머스는 더 실력만 좋으면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건 맞는데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킹이 필요 없는 게 커머스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이렇게 좀 친해져서 제가 정말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정보를 알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똑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남자. 그러니까 속된 말로 푸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 분들이 아. 있어서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주기 힘들지만 아 진짜 많죠 사실. 진짜 많아요. 네. 심지어 저는 그런 사례도 봤어요. 가족이 따라하는 사례도 있어요. 에? 네. 아, 그러니까 가족이 알려줬는데 내 가족이 따라하는 거야? 똑같이 따라하는 사례도 있고 저희도 그때 이제 12월 달쯤에 이제 매출 바로 10억 찍고 나서 네. 따라하는 브랜드가 10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전략을 따라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A/B 테스트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따라하는 거니까 실죠.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킹을 안 한 것도 맞는 말이지만 네트워킹을 하면 좋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일단 중거 집단의 힘이 진짜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메타 위주로 광고를 했어요. 네. 구글을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지인이 저보다 매출을 한 5배 정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구글이래요. 이 지인도 구글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그러니까 아, 구글 해야 되겠구나가 계속 머릿속에 들잖아요. 그래서 구글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좀 크고 그 다음에 사실 어느 정도 구찌가 되면은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1년에 내가 뭐 한 10억 20억 정도 벌면은 배불러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배고프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거 집단에서 누가 좀 더 멋진 거를 뚫어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영감을 받는 것도 큰 것 같고 대신 전제 조건이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뭔가를 쉐어했을 때 이 사람이 나의 바운더리를 해치지 않을 수 있겠구나를 좀 이렇게 따지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커머스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커머스 대표님들 아예 안 만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많더라고요. 네. 네, 저도 막 누구 만날 때 커머스 대표들 많이 만나는데 네. 커머스 대표들 뭐 예를 들면 뭐 엄청 유명한 브랜드 하는 분인데 이제 저랑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대표님이 원래 사람 안 만나는데 저를 만난 이유가 제가 커머스를 안 해서 다 너무 베끼니까. 그쵸. 근데 저는 그 베끼는 사람들이 네.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열심히 생각하면은 비슷하지만 다르게 참신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뭐 내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친한 지인이 저랑 아예 다른 카테고리에서 제 것에 영감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보이지만 완전 다르게 풀어 제가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풀어내가지고 네. 오히려 리스펙했어요. 그러면은 그 지인도 리스펙하면서 서로 그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더 도움을 주고 약간 그럴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완전 똑같이 따라하면은 사실 그 사람이랑 관계가 아예 끊기는 거거든요. 아 이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성의의 영역이라 해야 되나? 아니, 너무 맞아요, 성의가 맞아요, 없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아 왜냐면 이 온라인 세상 오픈북이고 아예 새로운 거 100% 새로운 거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겹칠 수는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내 걸 그러니까 이게 뭐 참고한 게 아니야.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한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알려주면. 근데 이게 네. 사실 처음에는 제품이 어려워 보이고 마케팅이 어려워 보이지만 제품 마케팅은 오픈북이어서 네. 내가 시간만 투자하면은 다 기본기 이상은 올라와요. 근데 네.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은 문제 정의하는 거, 그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거, 시스템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실 계속 대표님들 만나면서 네트워킹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게 나 이런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했어? 이거에서 진짜 레버리지가 많이 되는데 그 단계 그냥 그 좀 제가 시간 투자해가지고 좀 변주했으면 그렇게 더 널리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황금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죠. 진짜 이게 그대로 베낀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근데 그대로 베껴도 그게 그냥 지금 먹히는 전략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쵸, 사실. 그쵸. 근데 계속 바뀔 때마다 이걸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은데 맞아요. 그냥 그거 한번 베끼려고 그대로 쉽게 그냥 가서 따라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로직 뭐 만약 예를 들면 지금 광고하는 게 잘 안 먹혀 새로운 게 뚫렸어 그때 이 사람은 해결 못하죠 사실. 맞아요. 네 그렇게 약간 너무 쉽게 가려다 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라고 했을 때에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했는데 남들한테 알려줄 때 돈이 안 드는 것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도 건물 샀는데 사실 건물 살 때 사람 누구 궁금한 거 알려주면 뭐 건물 뭐 취득세 감면 받는 거나 이런 거 사실 뭐 거의 몇 억 이런 건데 제가 뭐 그 사람한테 알려준다 해서 제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몇 억 아낄 수도 있고 그런 게 사실 많아서 되게 서로 도움되는 네트워킹은 뭐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저도요. 근데 네트워킹을 해서 나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바뀐다. 절대. 네트워킹은 나에게 영감과 어.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지만 결국은 내 인생 바꿔야 되는 거는 나고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네트워킹 내에 목매지는 말아라. 남이 나한테 뭐 기회를 주고 그런 건 사실 뭐
뭐 크진 않다. 그냥 네. 뭐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였을 때 시너지가 날 수는 있지만 뭐 남이 나한테 도움 주려면 내가 뭐 직원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나를 왜 도와줘? 그러니까. 사기꾼일 확률이 훨씬 아 높다. 사기꾼 확률 그냥 99,000%지. 그리고 또 네. 네트워킹을 저는 약간 그렇게 믿는 게 네트워킹을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 좋은 분을 만났다 하더라도 제가 줄 수 있는 가치가 없으면은 네. 그분들 입장에서 저를 만날 필요가 없거든요. 아 대화가 안 되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줄 수 있는 가치가 많으면은 알아서 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열심히 좀 더 뎁스 있게 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고하고 그걸 시스템화 시키는 작업들 많이 하다 보면은 네. 좋은 네트워크가 알아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네트워킹 저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몇 명하고만 해도 이게 서로 사이가 좋고 그리고 뭔가 이게 서로 이 사람이 괜찮다고 검증되면 어차피 이게 사업에서도 매출이 어느 정도 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거든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서로 막 소개시켜주고 맞아요. 그렇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누가 저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은 의심 없이 잘 만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사람 막 검증하고 이 사람 음. 사기꾼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이런 게 사실 너무 스트레스하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안 만나는데 뭐 그렇게 누군가의 관계를 잘 튼 사람들은 이게 다른 좋은 사람 네트워킹 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다 생각 많이 들어요. 대표님도 저한테 막 뭐 몇 명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네트워킹을 커머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 100억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100억까진? 왜냐면 다 오픈북이에요.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어요. 100억까지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진짜 다 나와 있어서 제가 막 뭐 뚫어야 되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트워킹에 너무 목매지 않아도 된다. 그럼 100억까지는 뭐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한 세 가지 중요하다. 일단은 네.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은 매일 문제 해결하는 밀도 있는 삶. 문제를 밀도는 삶. 네, 매일매일 내가 진짜 이 문제들 똥 쌀 때도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매일 하는 그걸 진짜 축적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커머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똑같지 않나요? 근데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지. 그러니까 그 김연아님께서 네. 옛날에 이제 피겨 연습을 하시면서 아. 기자분이서 무슨 생각 가지고 해요? 했을 때 뭔 생각을 해요? 그냥 하죠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와도 안 나와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시장에 대해서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세 번째는 실행.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실행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근데 해보면은 고민의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낫다. 실행한다고 했을 때 더 잘 만들고 싶어서로 막 시간 되게 미루는 사람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더 잘 만들 수가 없어. 왜냐면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더 잘 만들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나의 최선이고 그러면서 하면서 늘는 거지. 그러니까 운전도 내가 운전을 하면서 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운전 잘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죠, 그죠. 결국 실행값이 쌓여야지 숙련도가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라. 근데 뭐 사업도 어느 정도는 그 다이어트랑 비슷한 것 같은 게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다 알아. 맞아. 아는데 이게 실행하기가 되게 귀찮고 너무 뻔한 내용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약간 뭐 엄청 대단한 방법이 있다고 뭐 착각하는데 또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맞아요. 진짜 100억 하는 분, 300억 하는 분, 3천억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엄청 대단한 방법이 있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얼만큼 더 시행착오 많이 겪고 열심히 실행했냐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커머스에서 진짜 사업이 운의 영역도 있잖아요. 있죠. 막 거시적인 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어느 정도 매출 이상 되는 분들 어느 정도 매출까지는 운이 필요 없다. 무조건 100% 실력이다. 무조건 가능하다. 300억? 300억까지. 근데 커머스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건설 쪽이면 건설 쪽에 또 그 네. 다르겠지만 네. 커머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내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을 때는 한 3년이면 다 300억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300억까지는 운의 영역 필요 없다. 네. 실력으로 가능하다. 네. 진짜 근데 그게 분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서비스업 쪽 하니까 이쪽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0억까지는 확실히 운의 영역 없어도 100% 실력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뭐 서비스업은 원가가 없으니까 마진 더 좋고 서비스업 50억에 커머스 300억가 마진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거의. 네. 그쵸. 그 마진율이 훨씬 좋으니까. 네, 훨씬 좋으니까 뭐 한 절반 돼버리니까. 아무튼 이게 오늘 너무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사실 이거 말고도 풀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게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속 가능하게 매일매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될 뭔가의 결핍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돈이겠죠. 돈에 대한 결핍이겠지만 네. 그 결핍이 해소된 다음에 내가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철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관찰을 했을 때 어떤 분은 돈이 진짜 많은데도 공허하거나 불행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그냥 열심히 살아가시면서도 행복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이걸 계속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100억인데 내일 99억인 거랑 오늘 빵 오는데 내일 1억인 거랑 후자가 더 행복하죠. 후자가 훨씬 행복해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해서 그게 정말 단단하게 있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이거를 사실 저도 지금까지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저도 아직 이제 나이가 이제
뭐 30대가 들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내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희망 같은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네. 결국 사업에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저는 되게 사업 게임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게임도 예를 들면 롤 같은 거 해도 뭐 실버에서 골드 가고 골드 플래티넘 가고 이런 게 누가 돈 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사업 처음엔 누가 돈 주니까 사업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냥 골드에서 플래티넘 되고 싶은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 거야 그냥. 뭐 경쟁했을 때 내가 더 높은 레벨이 되고 싶은 거고 그냥 뭐 게임처럼 내 레벨 더 높여가 내 실력을 높여 나가고 뭔가 그런 게 더 중요해지게 되는 단계가 어느 순간 뭐 정의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현금으로 한 30억 넘어가면 30억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서. 한 10억 넘어가면 그러나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튼 간에 생존의 욕구가 다 해결되고 하면은 그런 도파민 외적 동기로는 계속 지속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 진짜 쉽지 않아요. 네, 뭔가 내적 동기가 뭔가 재미를 느끼는 부분은 있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있어야 돼요. 성취든 사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미 1900년도에 다 그 행복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관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관계도 좀 뭐 포괄적이겠지만 그다음에 하나는 건강, 하나는 성취.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잡혀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성취가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취를 내적으로 내 스스로 네. 나랑 싸우면서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대표님이랑 신나게 떠들었는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제가 부동산 하면서도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도 이제 힘들었던 이야기들 아니면 재밌었던 이야기들 그다음 시행착오를 어떻게 겪었는지들 그다음에 제가 뭐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도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차 시장도 재밌어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가장 네. 먼저 하는 게 남자들은 남자들은 차 바꾸잖아요. 벤츠 타야지. 처음에. 맞아요. 벤츠 타다가 포르쉐 타다가 이제 그렇게 바꾸잖아요. 거기서 진짜 눈탱이 치면서 이제 잘못 샀다가 몇 천만 원씩 날리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게 얘긴 재밌는 게 커머스는 완전 이미 있는 게임에서 경쟁 시장에서 게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차 사업은 아예 없는 0에서 유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훨씬 많이 겪었어요. 근데 훨씬 느려요. 네. 그래서 여기도 재밌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또 혹시나 이 영상이 재밌고 좀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은 그런 얘기들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 조회수 1만에 넘으면 네, 가시죠. 좋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평소에 사고를 정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커머스는 어떻게 해서 어떤 변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막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막 공식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매출은 뭐 PMF 곱하기 MMF고 네. 그다음에 브랜드 매출은 뭐 BMF 곱하기 SK 곱하기 제품 매출 막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입력들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오히려 실무를 잘하는 관리자급이 됐을 때 함정들이 있어요. 숙련자들의 함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직원을 관리할 때 그 심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다루기 편한가 막 그런 것도 막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수다 떠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네.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그래서 이게 대표님이 그 이커머스 쪽에서 좀 딥한 이야기도 좀 칼럼으로 연재를 막 이제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건 제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보셔서 뭐 무료 칼럼들 많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내용들 뭐 DA 어떻게 하는지 뭐 SA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하나하나 좀 올려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공한 얘기랑 실패한 얘기랑 네. 왜냐면 실패한 얘기도 중요한 게 네. 이런 실패를 했구나 하면은 내가 그 실패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커머스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그래도 출퇴근하면서 몇 번 정독하시면 좀 힌트를 많이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좀 이런 대표님들 초청해가지고 팟캐스트를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